네, 지난번에 그 유교에 입각했던 조선 왕실 사람들의 주거 문화, 궁중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교 문화에 입각했던 왕실 사람들의 문화 생활, 이런저런 문화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발생해서 동아시아 전역에 퍼졌던 문화입니다. 사상이기도 하고 또 이론이기도 한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유교는 유교 중에서도 중국 송나라 때 이루어졌던 성리학, 특히 주자가 완성한 그 주자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시대 그 왕실 사람들의 그 많은 생활, 일상생활이 그 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국왕의 경우에 그 공식적인 그 업무가 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왕한테 올라오는 모든 결제 문서가 한문으로 이루어졌고요. 상소문, 결제문, 보고문 모든 것이 한문이었습니다. 국왕 또한 그 결제를 하거나 어디에 명령을 내리거나 다 한문을 이용해서 한문으로 썼죠. 그 국왕과 관련된 그 역사 기록물,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또는 승정원일기, 이런 것들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세계적인 기록 문화, 한문으로 된 기록 문화, 조선왕조실록 또는 승정원일기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조선 왕실이 유교에 입각했기 때문인데, 조선왕실 사람들의 그 문자 생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자에 입각한 문자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왕의 결제 문서입니다. 국왕에게 올라온 모든 결제 문서도 기본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왕이 결제했다라고 하는 계라고 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밑에 왕이 관련된 이런저런 글을 씁니다. 저기 보시면 저것은 낙점 문서인데요. 인사행정 문서인데 어떤 관직에 대해서 후보자 3명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왕이 1명에 대해서 점을 찍습니다. 그것을 낙점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 꺼멓게 찍힌 저 표시가 바로 낙점입니다. 왕은 바로 이렇게 한문으로 올라온 한문 문서에 한문으로 결제를 하고 한문으로 된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한문 자료들이 조선 왕실 사람들과 관련해서 궁중에 전하고 있습니다. 국왕 개인의 문서뿐만 아니라 왕비, 왕자, 공주, 또 대비,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또는 공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저런 문서, 한문으로 된 문서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조선시대에는 우리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문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왕실 사람들 중에 궁중 여성들, 공주, 옹주, 또 후궁, 공주, 대비마마,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문을 공부하지 않고 한글만 공부해서 한글만 읽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궁중 사람들, 조선 왕실 사람들의 문자 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한문 자료보다는 한글 자료가 대단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왕이 대비마마에게 문안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대비마마가 한글만 알기 때문에 한글로 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공주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국왕이 그 자기 가족들 그 중에 특히 여성들과 관련해서 쓴 많은 한글 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편지는 조선시대 현종이 그 명안 공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건 지금 그 숙종이 그 명안 공주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서 숙종대왕 어필해서 숙종이 한글로 명안 공주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왕은 공주뿐만 아니라 대비마마 또는 옹주, 이런 궁중 여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한글로 쓴 다양한 한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궁중 여성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물론 한글로 된 문서를 썼고요. 궁중 여성들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쓴다. 그럴 때도 한글로 된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마마가 수령청정을 한다 하면 대비마마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양반들이 한글로 그 공문서를 번역해서 대비마마에게 올리고, 그러면 대비마마는 그 한글 공문서를 보고 한글로 결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린 또 한글 자료가 많이 있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한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궁중 여성들이 그 여가 생활에서 읽던 궁중 한글로 된 다양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중의 그 한글 자료들, 궁중 그 왕실 사람들이 읽고 쓰고 보았던 많은 한글 자료, 한글 소설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 왕실이 입각했던 그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문에 입각했고, 그 한문을 쓰기 위해서 보통 문방사오라고 하는 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연적과 벼루와 먹과 붓, 이것이 바로 문방사오인데요. 자, 여기 지금 고궁박물관에는 조선시대의 왕이 썼던, 궁중에서 썼던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좋은 벼루들이 다양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그 벼루뿐만 아니라 거대한 벼루도 있고, 뭐 다양한 재질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형형색색 가지각색의 벼루들이 고궁박물관에 지금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 그 왕실 사람들이 유교 문화에 입각했기 때문에 나왔던 생활 문화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이 유교 문화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글을 읽고 유교 경전을 읽고 쓰고 명상하고, 이런 유교 문화가 몸에 익다 보니까 어디 다른 곳에 이동할 때도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이런 이동식 문화가 아니라 가마를 타고 조용히 옮기는 이런 정적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궁중 사람들이 그 왕을 비롯해서 왕비나 또는 왕자, 왕녀들이 움직일 때도 이 사람들이 타던 많은 그 가마가 있었는데요. 그 뚜껑이 있는 가마가 있고 뚜껑이 없는 가마, 이 두 가지 가마로 나뉘었는데, 뚜껑이 있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고 뚜껑이 없는 가마를 여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고궁박물관에는 그 국왕이 탔던 연이라고 하는 커다란 가마가 있습니다. 이걸 덩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그 탈권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왕실 사람들은 그 때에 맞춰서 자고 또 일어나고, 때에 맞춰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와 같이 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때, 시간을 알려주는 또 시간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 궁중에서 발달한 이 시간을 알려주는 문화가 바로 그 물시계입니다. 이 경복궁 옆에 바로 그 자경루라고 하는 그 물시계가 있었는데, 이 자경루가 계속 조선시대에 그 궁중 생활을 그 때를 알려주는 기본 생활 문화로 쓰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자경루 물시계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선 왕실 사람들은 왕의 동거 가족으로서 최고급 문화, 최고급 그 유교 문화를 누렸고, 또 가장 화려한 유교 문화를 누렸는데, 이것은 왜인가? 바로 그 당시 백성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좋은 왕은 바로 유교 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국왕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백성들이 온갖 것을 주어서 그 생활이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 그 왕실 사람들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생활 문화 또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 중에 가족 문화를 대표하고 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좋은 왕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또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나쁜 왕실이 되고 또 나쁜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은 백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는 이런 또 무서운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최고급의 유교 생활, 최고급의 가족 생활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런 생활에서 쫓겨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늘 유교에 입각한 그 유교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된 조선 왕실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